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더욱 강력한 총기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전국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규제책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와 길을 걷던 20세 여성이 머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남편을 총격범으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급락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는 52년 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11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17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안을 연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뉴저지주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 각 지역 및 주 정부 법 집행관들은 무기 소지의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수정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취약한 인구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중밀집시설인 스포츠 스테디움, 공공교통시설, 경찰서, 법원, 식당, 아동교육시설, 병원, 술집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주정부가 발행한 퍼밋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총기 규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최고법원이 연방 CDC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제동을 건 사례를 예로 들면서 공중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반드시 뉴저지주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과 경찰은 다양한 법 집행기관들의 수장들과 각 지역 대표단들과 함께 총기 소지를 제한받는 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할라한 뉴저지주 경찰청장은 최근 법원 판결로 최소 20만 건이 넘는 총기 소지 지원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지사 오피스와 검찰 그리고 각 지역 경찰서와 연대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마련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은 총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들에게는 정신건강 상태를 10일까지 당국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총기 밀매 처벌 강화와 총기류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를 도입하는 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사실상 연방 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안이 30년 만에 강화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3개월 딸이 탄 유모차를 끌던 20세 여성 한 명이 머리에 총격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언론들은 당초 사건을 묻지마 총격으로 추정했지만 오늘 수사 당국은 최소 5건의 중범죄 전과가 있는 여성의 남편을 총격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저녁 8시 25분경 유모차를 끌고 렉싱턴 애비뉴 근처를 걷던 20세 여성이 어디선가 나타난 괴한이 쏜 총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총알은 여성의 왼쪽 귀와 뺨 사이를 지나 머리를 관통했으며 경찰은 인근 차량에서 탄환을 회수했습니다. I just heard a huge noise. It was just only one, but it was extremely loud, like a boom. And it really frightened me because I was right there at the park playing. 피해 여성은 곧장 메트로폴리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인 오후 9시 20분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3개월 아기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습니다. 오늘 경찰 당국은 이 끔찍한 사건의 총격범으로 희생된 20세 아지아 존슨의 남편을 지목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존슨은 친척에게 3개월 된 딸아이의 아빠를 만날 계획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즉시 수배된 존슨의 남편은 지난 1월 존슨이 딸을 임신 중일 때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으며 강도 등 최소 5건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전과를 보유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존슨의 남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범인이라고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못했고 사건 당일 남편과 만나기로 했다는 점, 총탄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됐다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보아 남편이 용의자라는 추정에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오늘 이 사건은 묻지마 총격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총격범을 잡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인 S&P 500 지수는 1970년 이후 52년 내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도 11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자 2022년 상반기 거래를 마무리하는 오늘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확산하며 S&P 500 지수는 올 들어 20% 이상 급락해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53.88포인트 떨어진 3775.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3.45포인트 낮은 3785.3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9.16포인트 하락한 11,028.7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02% 선까지 떨어졌고 이 같은 금리 하락은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 상승을 가리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도이체방크는 투자자 90%가량이 2023년 말 이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은 S&P 500 지수가 3,30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늘 CNBC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분기 58%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분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45,524달러에 거래됐으나 지난 31일에는 19,0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68.1% 하락했던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입니다. 코인 매트릭스 통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6월 39.8% 하락해 월별 성적으로는 지난 201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도 올해 2분기 69.3% 폭락해 2015년 처음 등장한 이후 최악의 분기로 집계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상원과 하원에서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계절성 근로시간 연장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각각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계절성 노동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지난해 통과됐던 청소년 근로시간 연장안을 연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최종적인 법안 통과 여부는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16세, 17세 청소년들의 경우 여름철에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14세와 15세 청소년들은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연장안을 추가 개정이 없는 한 영구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구직 청소년이 노동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이후 고용주들이 직접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구직자들이 추후 필요한 정보만 따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현재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마다 구직자들이 노동허가 관련 양식을 매번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노동국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계는 의회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및 산업협회는 팬데믹 이후 특히 서비스업이나 접객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청소년 근로시간 연장 연구화가 계절성 노동력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제46회를 맞는 전국 최대 규모의 뉴욕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4일 밤 이스트리버 상공위로 펼쳐집니다. 메이시스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오후 9시 25분에 시작되는 불꽃놀이는 약 25분 동안 진행됩니다. 맨하탄 미드타운 기준 23가에서 42가 구간 이스트리버에 바지선 5곳이 설치되고 바지선에서 총 4만 8천여 발의 폭죽들이 뉴욕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불꽃놀이 공식 관람 장소는 맨하탄 1레비뉴와 23, 34, 42가 교차로 체크포인트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퀸즈 켄트리 플라자 주립공원, 브루클린 뉴타운 바지공원, 트랜스미터 공원, 마샤 P. 존슨 주립공원 등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검문이 진행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조치를 추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국적 이탈 신고 등 일부 국적 업무에 대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재외국민의 편의와 조치 종료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고려해 방문 접수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 온라인 신청을 한 민원인의 후 방문 접수 조치는 올해 9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온라인으로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한 민원인은 반드시 9월 30일 이전에 공관에 직접 방문해 수수료 납부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사관 방문은 평일 오후 4시 반까지 가능하며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 대규모 항공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나타난 항공사 인력 부족 사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급격히 늘어난 여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의 항공편 취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에만 취소된 국내선 항공편은 1,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편이 대거 취소된 주요 원인은 조종사 부족 현상입니다. 최근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국내선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취소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고객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4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코올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4%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상승률 20.6%보다 다소 내려간 것입니다. 전월보다 집값 상승률이 조금이나마 낮아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따라서 4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집값 과열이 식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잠재적 신호일 수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크레이크 라자라 S&P 다우존스 전무는 올해 4월의 집값 성장률에서 첫 감속 신호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의 영향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더욱 도전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이례적인 집값 상승세를 더 오래 지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